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문학소년단 시즌6 제8화 오늘은 천선란 작가의 나인을 저희가 읽어봤습니다. 먼저 책과 작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천선란 작가는 1993년생이고요. 상당히 젊죠. 인천 출생이고 올해 나이로는 30이겠네요. 그 천선란 작가는 천개의 파랑이라고 여러분들 뭐 길 가다가 서점에서 한 번쯤 보셨을 책을 쓴 사람이고, 이분 역시 문학계 소속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 대기업이죠. 블러썸. 네, 블러썸. 네, 김영하 작가 있고 기타 유명한 작가들이 소속된 소속사고, 문학계의 S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선란이라는 이름을 전 처음 들었을 때 한 40대 중반 여성 작가일 줄 알았는데 필명이네요. 네, 이게 필명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언니의 이름을 한 글자씩 조합해서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집안이 화목한가 봐요. 그렇죠. 저도 이 이름이 되게 그럴 법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본명인 줄 알았는데 이 스크립트 읽고 되게 신기하다 그쵸. 생각했어요. 네. 웬만해서는 그렇게 이름 잘 안 짓는데 네. 가족 간의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나인이라는 작품은요, 영 어덜트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약간 회색보다는 그레이라고 말하는 느낌일까요? 영 어덜트 장르 그때 그거 아니었어요? 구병모 작가 아가미 읽을 때도 그런 뉘앙스의 단어가 있었는데. 네. 영 어덜트 뭔가 그런 장르의 작품이라고 하고, 이게 외계인이 주인공입니다. 이게 외계인이라는 사실이 사실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뭐 스포는 아니에요. 시작하자마자 나 뭐지? 근데 왜 손톱에서 씨앗이 그렇죠. 나오지? 이러기 네. 때문에 스포는 아니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영 어덜트 장르가 이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의 주인공이 성장하는 이야기를 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어덜트라고 하기에는 좀 어린, 그 사이에 있는 청소년이 성장하는 이야기이고요. 작가는 학생, 어른 상관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드리면은, 평범한 고등학생인 유나인이 어느 날 식물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식물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서 우연히 2년 전 실종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나인, 그리고 친구 미래, 현재, 그리고 같은 종족 승택과 함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네, 오늘 이 책 읽어 마라. 오늘 읽어는 누군가요? 저 수진입니다. 네, 마라는 챈들러입니다. 먼저 읽어야 할 첫 번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무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미 외계인이 섞여 살고 있다면, 생명체가 태어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같은 약간은 낭만적이고 엉뚱한 상상을 해보고 싶을 때 읽으면 좋을 소설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투머치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조금 과해요. 등장인물 살짝 많은 것 같고요. 설정이 외계인이라는 설정인데 정말 진지하게 외계인물을 쓰고 싶었나 싶을 정도로 그 외계 종족에 대한 설정도 조금 필요 이상인 것 같고요. 플롯도 이것저것 좀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어느 정도 되게 장황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말랑한 판타지류의 소설입니다. 김초엽 작가라든지 또 누가 있죠? 정세랑. 네, 그런 류의 소설이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재밌게 읽으셨다면, 그런 게 취향이시라면 또 한번 시도해보면 또 괜찮을 작품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 방금 바꿨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말랑한 판타지류라고 하셨는데 이 소설에서는
고등학생들끼리의 왕따가해 얘기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학생이 죽어요. 사실 읽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못 보는 이야기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못 보는 것 중 하나는 동물이 죽는 거. 그런 거죠. 저 절대 그런 다큐 못 보거든요. 개 농장. 그거는 제가 막 너무 관심이 있는 주제지만 저 절대 못 보거든요. 너무 보면은 이제 아프니까. 그런 것 중 하나가 저한테는 그 학교 폭력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또래가 또래를 죽이고 홀로 남은 아버지가 아들을 막 어디 생사조차 모르는 아들을 한 2년 동안 찾아다니는 내용이 주 플롯입니다. 그것을 이제 나인과 친구들이 초능력들을 이용해서 헤쳐나가는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읽으면서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마냥 말랑한 느낌은 아니고 요 정도의 사회 문제가 담겨져 있는 소설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그냥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파악하시고 책을 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청소년 문학을 어렸을 때 읽어보셨나요? 약간 청소년 문학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 어색함 같은 거. 그러니까 어른이 생각하는 요즘 애들의 모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대사를 보면은 전혀 그쵸. 요즘 말투가 아닌데 요즘 애들 그런 흉내를 내려고 하는 어색함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사나 그런 묘사에는 청소년 문학 특유의 어색함은 없습니다. 93년생 작가의 능력이네요. 네.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진짜 이 작품을 본다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또래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요. 제가 그렇다고 늙은이라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리얼함을 살리기 위해서 대사에다가 그쵸. 네. 어쩔 TV를 쓰는 순간 그 작품은 그 작품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말 딱 이 정도 너무 좋았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뭐 외계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고등학생들도 어차피 다 똑같은데. 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자기 행성에서 피신해서 지구로 온 외계인 꼬마, 우리의 주인공 나인입니다. 근데 또 얘가 영웅적인 존재라는 설정. 그 외계인에게는 모든 걸 믿고 터놓을 지구인 친구들이 있고 이 셋의 우당탕탕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가해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어느 정도 뻔한 플롯과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뻔해요, 사실. 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지는 딱히 않고 그냥 스르륵 잘 읽히긴 하지만 좀 뻔한 구성과 플롯이다. 외계인 얘기하면 을에 나오는 것들. 왜 이 외계 종족은 지구에 왔으며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지금 상상하시는 이유 그대로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뻔하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저도 읽었으면 좋겠는 게 그래도 꽤 괜찮았어요. 기분이 읽으면서 막 이렇게 막 나쁘거나 이러진 않고 요즘 그래서 기분 나쁜 소설도 있나요? 한국이 싫어서 네, 그런 거는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제가 못 와가지고 그날 읽다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네, 근데 요거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전 책의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준수하네. 재밌게 잘 읽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예전에 저희가 읽었던 손원평의 아몬드가 좀 생각이 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것도 딱 고등학생들 이야기였고요. 네, 약간 이런 성장 소설이었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합심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아몬드의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좋았고 저는 또 별로기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좋았던 점은 컨셉인데요. 이 식물을 다루는 외계인이라는 캐릭터 설정이 되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보는 느낌. 미야자키 하야오나 그 신카이 마코토가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면 꽤나 잘 이렇게 멋있게 그래픽 해가지고 잘 그려낼 것 같고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할 것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적당한 판타지에 적당한 학원물 거기에 여름이었다까지 예, 요즘에 여름에 한복판에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세 가지가 뭉치면은 실패하기 어렵거든요. 필승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어렸을 때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이 반올림이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기억하죠. 알죠. 그렇죠. 옥림이 나오는 고아라 씨. 네, 고아라 나오고 유아인 나오고 우기 나오고
유아인이 나왔었군요. 네. 그러네요. 뭔가 그 때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반올림 보는 듯한 느낌. 그래서 반올림보다는 사실 컴미나 마술에 가깝죠. 외계인이고 이러니까 저 마술이 생각했어요. 약간 그런 외계 키드 마술이.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린을 더한. 식물과 통하는 네, 그쵸, 마술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좋았던 점은 일단 가독성이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스르륵 잘 읽혔고 그게 뭐 문장이 막 너무 쉬워서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했고 좀 뻔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약간 웹소설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까먹었네요. 달콤한 찻집의 그대. 까먹으시면 안 되죠. 네. 달콤 찻집의 그대. 네, 그거 읽는 듯한 뭔가 간질간질한 그런 느낌도 나서 정말 잘 읽었고 반대로 별로였던 점은 저희가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도 느꼈던 갑자기 딴소리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작가가 평소에 이렇게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해뒀어요. 나 버스 타고 가는데 이 문장 좀 어디다 껴 넣어야지 언젠가는. 이 문장들을 좀 곳곳에 좀 껴넣으려는 노력이 좀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뭔가 내용과는 크게 상관은 없지만 뭔가 사람들이 띠지나 SNS에 퍼다 나를 그런 문장들을 되게 후킹용으로 많이 넣어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노렸다 싶은 문장들. 네, 뭔가 작가가 뭐 이런 플롯을 이끌고 가긴 하는데 거기서 굳이 사족을 더하는 거죠. 이런 좋은 문장들. 이런 거에 사람들은 사실 현혹되기 쉬우니까. 근데 저는 제가 첨삭을 한다면 요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현혹되지 않는다. 네, 나는 이거 노렸다. 내 보인다. 눈을 속일 수는 없지. 내 눈에는 보인다. 그럼요. 문학소년단 시즌이 그럼요. 지금 6회차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뭐 젊은 작가의 뭐 욕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마냥 나쁘게 생각할 건 아니다. 젊은 작가라는 걸 생각한다면 네. 93년생 작가라는 걸 생각한다면 뭐 어른들 눈에 저희보다 더 어른들 그쵸. 눈에는 뭐 저희 죄송합니다. 한두 살 차이면서 죄송하고 아무튼 정말 어른들 너무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였음에도 그게 나쁘게 느껴지진 맞아요,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선한 느낌은 선한 느낌으로 충만한 책이라서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밉게 보이지는 않는. 누 장모 작가가 썼다면은 상당히 뭔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천선란 작가가 이렇게 써내려가서 저는 되게 좋았고 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 이게 작가가 의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제가 이거를 왜 굳이 정하고 알고 싶어 할까 했던 부분이 주인공들의 성별이거든요. 맞아요. 네, 성별이 안 나와요. 일단 잘. 대충 파악하기로 미래는 여자애고 저는 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정말요? 예. 마지막에 이제 미래랑 현재랑 나 너 좋아해 고백하기 전까지는 예. 이것도 너무 이성애주의자인 사람의 생각인가요? 근데 그것도 네. 근데 진짜 헷갈릴 수 있는 게 또 여기 동성애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누구 엄마였죠? 누구 엄마가 미래의 엄마가 이혼을 하고 어떤 멋진 여성과 여성 네. 셰프와 예. 네. 근데 그 여성 셰프 이름이 요한이어가지고 예, 요한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떤 성별인지 이게 점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게 궁금하다. 나인을 남자애로 읽었어요? 여자애로 읽었어요? 저는 여자애라고 저도 생각하고 여자애로 있어요. 읽었어요. 저도 여자애로 읽고 있다가 네. 후반부에 어디서 자꾸 호칭에 이런데 궁금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가늠을 하는데 뭐 형이라고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어디서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래서 진짜요? 형은 저 한 번도 못 아니 봤는데. 저는 일러스트에 이 빛나는 표지에 빛나는 여자애가 나인 아닌가요? 단발머리길래 그렇죠. 근데 머리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단발머리일 수 수도 있죠. 있고. 의도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제가 여자애로 읽은 게 아마도 미야자키 하야오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소녀가 네. 세상을 구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그렇게까지 궁금해할까 이런 제 자신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제가 평소에 책을 읽을 때 근데 일단 성별은 파악하고 가야죠 우리가. 예,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뭐 그러니까 그쵸. 세세하게 그리진 않더라도 뭔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도를 그리잖아요. 마인드맵을 그리는데 그게 너무 안 그려져가지고 계속 궁금해하면서 봤던. 근데 이게 외계인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굳이 성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이 생물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식을 한다고 하면은 네. 남녀가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냥 자기 몸에서 싹이 자라서. 맞네. 외계인의 네. 남자 여자가 어딨어. 네, 그러니까요. 유성 생식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현재랑 미래랑은 그래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유성생식은 또 네. 유정란 아니 미래는 무정란. 나와요. 미래는 딸이라고 나와요. 딸이에요? 네, 네. 엄마랑 얘기하는 중에 뭐 이런 딸 뭐 애교를 그러니까 애교 많은 딸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장면은 이런 대목은 있었어요. 미래는 딸이고 그러면은 현재가 좀 현재 분량이 미래보다는 적어서 조금 애매한데 제가 어디 포인트에서 이거 남자다 이렇게 바로 알았던 적이 있는데 현재는 남자 같긴 하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약간 멀어진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전 미래랑 현재랑 되게 동성 간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따가 더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 부분에서는 조금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모가 갑자기 이렇게 나인을 혼자 내버려 두고 어디로 떠나버리고 니모의 엄마인 존재죠. 지모. 그쵸. 예. 그리고 승택의 아버지 같은 누부족인데 갑자기 살해당하고 갑자기 또 다른 외계인 종족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에필로그가 있는데 에필로그에서 좀 당황하신 독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끝냈으면 좋은데 거기서 뭔가 후속작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결말로 끝나서 뭐 이거는 뭐 다음 작품이 나와봐야 알겠을 것 같아요. 지금 판단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 뭐 저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말랑한 판타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렇게나 판타지일 줄은 모르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반부에 등장인물이 꽤나 많고 복잡한데 이 작품의 소재까지 진짜 저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장황함에 힘들었는데 근데 로맨스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이유가 알겠더라고요. 왜 장황하다고 느꼈는지. 이게 묘사가 되게 많은데 뭐랄까요? 불완전한 묘사인 것 같아요. 어떤 풀 같은 거가 뭐 만져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간 불완전하게 설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를 완전하다라는 건 뭔가요? 뭐랄까요? 어떤 풍경이 그려지기 어려운? 뭔가 분명히 설명은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내 머릿속에 짜라락 펼쳐놓지는 않는다. 네, 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인물의 외관이라든지 뭐 외모, 성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잘 없는데 또 이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약간 애초에 그려지지가 네. 않은 상태에서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약간 캐릭터를 보고 이해를 하려면 약간 어떤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약간 설명하다 많은 것 같은? 알맹이 없는 설명이랄까요? 그 지점에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과거의 방송분을 찾아 많이 들으신 분이라면 바로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천설란 작가의 다른 책을 읽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계적으로 비유를 쓴다라고. 그러니까 뭔가 뭐뭐 같이 뭐뭐처럼이라는 걸 활용해서 우리 문장을 지어보자라고 했었을 때 장문할 만한 것들이라는 기억나시죠? 네. 그런 점에서도 뭔가 이 어떤 우리가 계속 어떤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조금 상세한데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많지만 뭔가 그게 충분하지 않달까요? 정보량이 섬세하거나. 너무 네. 부족한 거죠.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제가 뭘 읽은 건지 잘 모르겠는 게 있어요. 후반부로 가면서 이야기가 귀결되는 방식이 약간 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뻔한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약간 이 세상 저세상 설정과 장황함이 약간은 정리되는 듯한 오히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후반부로 갈수록
약간 유치하긴 한데 읽을만은 해져요. 저는 그렇게 느꼈고 끝나고 나면은 또 황당함이 좀 느껴지고 이게 난해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작품은 또 아니거든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는 소설인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하나 읽어주시죠. 진짜 모르겠는 소설이다. 아 진짜 모르겠는 소설. 챈들러 씨는 그러면 저 이것부터 말씀드리려고. 저도 보통 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읽었나에서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안 좋았던 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뭐 이제 말하다 보면은 어떤 안 좋은 점들을 이제 위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전 너무 좋았어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이 갖고 있는 선함의 에너지, 제가 식물에 그냥 선입견을 갖게 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식물들을 하면 생각나는 그냥 그런 싱그러움과 그냥 식물하면은 괜히 지구는 푸르르고 모든 건 다 긍정적이고 막 이런 것 사실 식물을 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물 이런 걸 보지 않는 이상 대체로 사람들은 식물을 보면서 힐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한 에너지는 정말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즐겼고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어떻게 읽었나를 설명드려야지 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좋았습니다. 즐긴 독서였지만 장황하기 때문에 전 책 초반에 가닥 잡아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로맨스 정에게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잘 그려지지 않았던 것도 저도 그런 걸 느꼈던 거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초반에 등장인물들을 이제 그냥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짜자자자작 설명해주는 그런 구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설명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뭐 얘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가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뭔가 인물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자 이런 애도 있어, 자 얘도 있어, 여기 또 이런 친구들도 있어. 뭔가 인물들을 발산시키는 느낌이어가지고 얘도 있다고? 얘도 있다고? 아까 걔는 누구였더라? 그래서 좀 산만한 느낌을 저는 책 초반에 느껴가지고 이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한 5분의 1 지점까지는 되게 덮었다가 폈다가 집중을 못했다가 그래도 5분의 1이 넘어가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구나 파악하고 나서는 정말 쉽고 빠르게 잘 읽혔습니다. 한 뭐 이틀 정도 읽었던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역시나 판타지니까 가장 큰 설정, 가장 이 책의 판타지적인 요소는 역시 외계 종족, 누브라고 하는 외계 종족이잖아요. 식물처럼 태어나고 식물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에너지도 주고받고 영적 소통을 하는 이 누브, 그리고 누브 종족인 주인공 나인. 이 컨셉에서 식물은 좋았고 저는 식물이 들어가는 부분은 좋았고 외계 종족이라는 점은 전 좋지 않았어요. 판타지에 대한 거부감은 전혀 없는데 외계 종족에서 왜 이렇게 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생각보다 작가가 이 세계관에 되게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쯤 설명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디테일하게 누브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행성이 어떤 은하계에 있는지조차 은하계 이름까지 지어놨더라고요. 네. 정말 이 사람은 판타지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은. 거기에 또 서사까지 부여하고 그냥 어쩌다 보니 지구에 외계인들이 살아가 아니라 얘네들이 왜 지구에 왔으며 그렇죠. 그 히스토리와 그 정쟁의 역사까지 좀 많이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 조금 놀랐고 거기에 이제 에필로그로 가면은 세계관을 한 번 더 확장시킵니다. 또 다른 종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쉬웠던 게 그냥 아무 디테일 없이 그런 세계관 확장시키는 거 없이 그냥 식물과 소통하는 뭔지 모를 수수께끼의 학생이라고만 해도 저는 정말 우리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미야자키 하야오 생각나면서 그냥 재밌게 잘 읽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유전이라 그랬어도 손에서 풀이 자라는 게 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만 돼도 네. 뭐 혹은 주제 사람하고처럼 그냥 아무 설명할 것도 없이 그냥 대뜸 이런 사람이 있어. 지구엔 원래부터 있어 왔었어. 이래도 저는 충분히 즐겼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외계 종족 설명하는데 진심이었을까? 그렇죠. 뭐 우주선이 타오는데 하나는 부서지고 네, 맞아요. 하나만 도착해서 세종 왕조실록 같은 것도 마련해 놨더라고요. 그 종족의 막 역사와 담은 네. 간부들까지. 그래서 그 책의 그 소재 에 책의 대한 설명도 소재도 있잖아요. 뭐 잘 늘어나지만 찢어지진 않는. 네, 그 뭐 투명한데 네. 뒤에가 잘 비치지는 않고 뭐 아무튼 네. 되게 뭔가, 상세하게. 네. 어떤 점에서 보면 되게 좋은 의미에서 욕심 많은 작가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 해보고 싶다. 이런 세계관 구축하고 싶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설정들이 저한테는 유치함과 뻔함으로 다가왔고 외계인들이라면 다 의뢰 이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서 어느 정도 뻔한 플롯과 구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선입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치하지만 묵묵하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할 거 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뭔가 선한 에너지가 소설 전반에 강하게 느껴졌고 그 묵묵한 에너지는 분명히 있으나 아직은 그 좋은 진심을 세련되게 전하지는 못하는 작가일까? 젊은 작가니까 앞으로서 얼마나 더 성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성장할 날이 많겠어요. 그렇죠.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 세련되지 못하다라는 걸 제가 되게 단적으로도 느꼈던 게 256쪽에 있는 어떤 문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세련되지 못하다가 좋고 나쁨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걸 보고 세련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사람의 취향인 거고 세련되지 않다라는 게 사실 좋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만약에 선함의 반대말이 투박이라면 투박에 오히려 더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을 두고 못 썼다라고 말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 요거를 좀 더 바꿔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그 부분이 아쉬웠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학교 폭력과 결국 실종된 학생에 관해서 경찰 2명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경혜와 종렬은 경찰서 쉼터있는 자판기에서 밀크 커피를 뽑았다. 종렬은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었다. 그 정도로 뜨겁지 않다는 건 자판기 커피의 단골 손님으로서 잘 알고 있음에도 경혜가 화두를 던질 때까지 딴청을 피우겠다는 암묵적인 신호였다. 이게 사실 너무 디테일을 잘 살린 거잖아요. 네. 근데 디테일을 자기가 잘 그려놓고 그걸 설명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댓글로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영화였다면 이렇게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누가 봐도 뜨겁지 않은 커피를 그냥 계속 후후 불고 있는 장면만 그냥 클로즈업 해가거나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건 소설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써주는 게 어떤 점에서는 조금 세련되지 못했다고 저한테는 느껴져요. 근데 너무 좋았던 문장이고 와 이런 사람의 심리를 캐치하는구나 감탄을 해서 전 포스트잇을 붙여놨기도 했지만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다르게 또 오히려 이 좋은 걸 더 좋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기는 했어가지고 그냥 그런 지점들이 눈에 띄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몇몇 대목에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진심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후루룩 아주 즐겁게 위로도 많이 받으면서 읽었던 책이었어요. 연관 검색어. 이 책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부제는 뭐누넨 뭐만이죠. 추진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거를 쓰면서 욕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제가 약간 초반에 기억에 남는 게 이 나인이라는 주인공이 이 초능력을 가져서 막 땅이 파랗게 변한다 막 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란 흙 막 파란 흙에 그때 꽂힌 거예요. 그래서 파란 흙을 검색. 되게 숙제 같은 존재군요. 네. 이거. 파란 흙. 그래서 죄송하네요. 이거 우리 즐겁자고 만든 네. 코너인데 이게 숙제가 되다니. 예. 파란 흙에 제가 꽂혀가지고 찾다가 블루 클레이 코트가 나오더라고요. 저 근데 이거 되게 반가웠던 게 저 네. 사실 테니스에 대해서 네. 조금의 관심도 없었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냥 뭐라 그러지 알고리즘으로 딱 이게 떴었어요. 테니스 코트의 색깔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대회에서는 특이하게도 반반 하프 코트로 해가지고 한쪽은 뭐 파란색인데 한쪽은 그냥 흑색이고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데가 했다.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되게 좀 반갑네요. 아무튼 그래서 2012년 5월 6일에 스페인에서 열린 마드리드 오픈 테니스 대회에 흙에 파란 안료를 입힌 클레이 코트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보통 아시는 것처럼 코트가 붉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화면을 모니터로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테니스 공이 노라니까
공이 잘 보인다는 이유로 이제 주최 측에서 이걸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붉은색일 기존 흑에서는 이게 TV 중계로 보면 안 보이니까 네. TV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파랑색으로 하면 더 눈에 잘 띄지 않을까? 하면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코트에 여러 선수들이 불만을 표하면서 논란이 됐어요. 근데 테니스 선수들이 대체로 조금 보수적인가요? 나달도 그렇고 예민하더라고요. 되게 루틴에 집착하고. 운동 선수들이 어쩔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막 보이콧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뛰기 싫다. 네, 그래서 특히나 남자 세계 랭킹 1위 노박 조코비치랑 2위인 라파엘 나달 등이 싫어하면서 나달은 어느 정도였냐면 충격에 탈락을 해가지고 그때 나달이 3라운드 졌나? 세계 네, 선수가 네. 뭐 예선에서 탈락하고 네, 그래서 탈락 이후에 인터뷰를 하는데 코트 표면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이제 류의 얘기를 하면서 또 내년에 파란 코트에 열면은 난 안 한다. 목수는 또 연장탓 안 하는 건데 또 하수네요. 아니 또 파란 코트에서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자부 세레나 윌리엄스라든지 다른 선수들은 또 불만이 없었던 선수들도 있어요. 그냥 원래 잘하던 네, 어디서든. 네, 그래서 이후에 다음에 마드리드 오픈은 또 붉은 코트로 그래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좀 그러네요. 저는 뭐 이런 걸 갖고 그러나. 너무 약간 선수들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준비를 오래 해왔을 테니까 그렇죠. 경기가 없겠죠. 안 풀리면은 이게 꽂히는 거죠. 이것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그들에게는 동체 시력이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공 날라오는 거 이제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경이 파란색이라는 거는 사실 그들 입장에서도 큰 변화, 단순히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동체 시력에 영향을 주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퍼런 흑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다음 저 로맨스정이 준비한 거는 그린 음악 농법인데요. 그리는 그린, 푸르다, 네, 그린. 푸르다. 그리고 음악은 농법, 농사법입니다. 그린 음악 농법.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그 양파 교실에 앞에 2개 갖다 놓고 욕을 해준 양파. 좋은 말한 양파와 나쁜 말한 그거 양파. 완전 엉망인 실험으로 네. 결국에는 정리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전혀 과학적인 근거 없다고. 네, 아무 근거가 없다라는 걸로 밝혀지긴 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실험을 했대요. 그 식물에게 미국 음악, 정확히 어떤 음악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뭐 댄스인지 뭐 발라드인지. 근데 미국 음악이라고 써 있어요. 그 농법 책에. 그래서 뭐 컨트리 음악인가? 잘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하여튼 미국 음악. 영어 가사. 네, 영어 팝송이겠죠. 뭐 팝송 가사. 그리고 우리 전통 음악을 각각 전통 음악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가사가 있는 건 판소리인가요? 약간 단소 연주 같은 것 같아요. 꽹가리 치고. 예. 가사는 없고. 예, 연주곡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각각 무에다가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무가 있는데 앞에다가 미국 음악, 전통 음악, 우리 음악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그 사진이 있습니다. 기를 때는 이렇게 그쵸. 잘 길러놓고 뽑아서 봤더니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그 기를 때 음악 같은 걸 들려줬다. 네, 딱 그거 같아요. 네. 아무튼 스크립트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우리 음악은 3%만 뿌리가 갈라졌고 갈라진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거예요? 네. 미국 음악은 25%가 이렇게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우리 음악이 좋다는 거를 신터불이다. 네, 그거를 그거죠. 좀 인정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것 같고 또 콩나물을 기르며 이렇게 콩나물에도 실험을 그쵸, 했는데 그쵸. 그 비교군이 4개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혀 들려주지 않은 것, 단소 연주를 들려준 것, 그리고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준 것, 그리고 헤비메탈을 들려준 것. 이거 누가 봐도 헤비메탈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죠. 헤비메탈 이거 건강에 아들아 안 좋다. 딸아 헤비메탈 듣지 마라. 이놈의 네. 청소년들 헤비메탈 듣지 마라.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실험을 했는데 음악을 들려준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9%에서
20% 정도의 대가리가 컸다. 콩나물 대가리가 콩나물 대가리에 모든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는 건데 네. 그게 더 컸다라는 그쵸. 거는 더 잘 자란 콩나물이라는 거고 그렇죠. 음악이 콩나물을 더 좋게 해줬다. 잘 자라게 만들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조용하게 키운 콩나물보다 시끄럽게 키운 콩나물이 대가리가 좀 더 컸다. 자 그러면은 헤비메탈 이것도 이제 이어서 예. 문제는 이제 헤비메탈을 들은 콩나물의 90% 이상이 대가리가 깨지는 제가 이거 보고 웃음이 주체가 안 돼서. 아니 또 깨졌네요. 대가리가 무거웠다고 하고 그 밑에 예. 바로 대가리가 깨지는 현상을 보였다고가 겹쳐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무겁다 못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소는 한 14% 깨졌고 그리고 비발디의 사계는 8%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걸 봤는데 제가 마침 콩나물 중에 10%는 헤비메탈을 즐긴 게 아닌가. 그래도 90% 중에 취향이었던 예. 거. 10%는 안 깨지고 안 이게 깨지고 무거워졌으니까. 예, 무거워졌으니까. 근데 깨졌다라는 것도 너무 무거워지고 하다가 이게 펑 깨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 과다. 예,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콩나물 자라는 걸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서 본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깠을 때 이렇게 보니까 깨져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인구 중에 약간 메탈을 즐겨 듣는 사람이 10%는커녕 3%도 안 될 텐데 한국인들보다 콩나물들이 더 메탈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 트위터에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트위터. 네, 트위터에서 그리고 혹시 콩나물 중에 90%는 헤드뱅잉을 하다가 머리가 부딪혀 깨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콩나물이 자라는 모습을 이 타임랩스로 봐야겠네요. 이게 그렇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올라가요.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게 근데 헤드뱅잉. 어떻게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깨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주파수가 큰 게 때리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휘청휘청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뭐 이런 농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콩나물 키울 때는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를 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인 줄 알았던 유나인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요. 그의 친구 미래와 현재가 있습니다. 이름도 좀 이렇게 지어놨어요. 미래와 현재. 그 미래와 현재라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없어서요. 예, 딱히 거기 이름에 맞는 행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무튼 미래와 현재라는 친구가 있고 어느 날 유나인이 식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당황스러워하죠. 네. 이거 무슨 소리야? 뭐지? 어디서 자꾸 그러니까 식물들의 시끄러운 소리라는 소리가. 게 막 안녕 나는 콩나물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잡음이 그쵸. 들린다라는 거니까 되게 놀랐겠죠. 예, 무서웠을 뭔가, 거고. 이명처럼 식물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차에 자신이 누부족이라는 외계인이라는 사실을 같은 누부족 승택에게 듣게 되는데 승택이라는 외계인은 지구상에 나인과 함께 태어난 딱 2명의 누부족인 거죠. 이들이 태어난 해가 예를 들면은 뭐 1993년이라고 한다면 네. 1993년에 씨앗으로 발아해서 지구상에서 씨앗으로 태어난 누부족 외계인은 이 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나인 주인공 나인과 나인에게 찾아온 같은 족 승택. 예, 해승택 씨. 이렇게 이 해승택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는 누부족이고 외계인이야.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이모, 그러니까 지모라고 나오는데 유지 이모라고 네. 불러서 줄여서 지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예, 그 이모 역시 외계인이고 그리고 사실 자신 이모가 아니라 엄마인 거죠. 왜냐하면은 그쵸. 지모가 무성생식으로 낳은 게 나인이니까. 그렇죠. 이게 손톱 끝에서 새싹이 자라는데 그 새싹을 이렇게 심었더니 거기서 이렇게 식물이 자라서 나인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누부족의 생식 방식인 거죠. 그렇게 식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나인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났던 박원우라는 사람의 실종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숲에 누워 있는데 나무가 말을 거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박원우의 살인 사건 현장을 봤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인이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여기서 친구 미래와 현재 승택과 함께 과정을 풀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좀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그 어느 날 해승택이라는 인물이 나인에게 와서 너는 사실 외계인이다. 너는 누부족이고 너는 외계에서 왔어. 하면서 마침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차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수진 씨나 챈들러 씨에게 너는 사실 외계인이었어. 넌 외계인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왜 어느 날 누가 멋진 외제차를 드리프트 해가면서 끼익 하고 제 앞에 딱 세우면서 조수석문 탁 열면서 네. 이제야 찾았다. 어서 타. 일단 타고 나서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 네. 그거 안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쵸. 되냐고. 타죠. 드디어 올 게 왔군. 타실 거예요? 전 탈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네, 이제 올 게 왔다. 네. 가면서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요? 나는 네오고 이 사람은 트리니티고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어떠실 것 같나요, 수진 씨는? 이거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김영하의 그 작별 인사. 작별 인사에서 음. 너는 사실 로봇이야. 그것도 음. 친구가 얘기해주잖아요. 나도 로봇인데 너도 로봇이야. 아니 근데 아닌데 난 아닌데 말이잖아요. 일단 기쁠 거는 같아요.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클 것 같아요. 나 좀 특별하다. 뭔가 고무됐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이는 평소에 뭔가 이상했는데 마침 그걸 설명해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상함을 못 느끼고 있었다라면은 좀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러면서 그럼 나한테 무슨 능력이 있는 건데? 내가 외계인이라면 내가 지구인들과 다른 게 뭔데라고 물어보게 될 것 같고. 근데 그 다름이 살짝 짜치는 거라면 예를 들면 우리의 수명은 20년밖에 안 돼. 어느 날 놀라지 마. 어느 날 막 10대인 저한테 누가 와가지고 넌 외계인이야. 근데 다른 건 그거밖에 없어. 우리의 수명은 20년이야. 그러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게 야 어느 날 놀라지 마. 너가 하늘을 날게 될 거야. 이러면은 너무 신나는 일이죠. 그러네요. 어떤 뭐가 다르냐에 가진, 따라서 네. 어떤 능력을 설명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전 같은 걸 읽으면서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나인이 계속 고민하는 건 이 미래와 현재 어릴 때서부터 자라와온 이 너무 베프들에게 내가 외계인이야. 나는 사실 싹에서 자라났고 내 손톱에서는 싹이 자라 라는 걸 설명해주면 얘들이 믿을까? 그게 너무 걱정돼서 계속 안 말하고 소가리를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할 얘기 있어. 나 외계인이야.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장난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일단 증명해봐라고. 그쵸 해봐야죠. 그랬더니 정말 자라요. 그 사람의 손톱에서 씨앗이 자라요. 뭔가 이렇게 스르륵 자라요. 자식 대단하다.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런 사람을 비밀리에 알고 있다는 자체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일순간 드는 생각은 저는 걱정이 많은 사람으로서 외계인이라고? 방사선 문제에서 난 괜찮나? 이 친구 옆에 나 계속 있다가 방사선에 피폭당하는 거 아닌가?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될 거는 같아요. 그냥 좋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은 게 이 친구가 언젠가 돌변하진 않을까. 갑자기 뭐 어떤 지구인의 피를 먹어야만. 네, 갑자기 나 그래서 말인데 하면서 너의 피가 좀 필요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네. 약간 이런 어떤 외계인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하고. 아 그리고 이 유나인이라는 이 누부족 외계인이 식물이랑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식물이랑 어떤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물이랑 대화할 수 있다, 아니면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계속 네. 전기를 빨아먹지 않을까요? 야 힘들다. 잠깐만 일로 와봐. 저 정발산 밑에 사는데 출근하면서 그쵸. 쫙 손 이렇게 하면서 마치 에너지를 옛날에 끌어잡고. 그 CF 있잖아요.
즐겨라, 뭐 떠나라, 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처럼 네. 창문 싹 내리고 손 딱 펴 네. 뻗은 다음에 샥 달리면서 지구인들아 나에게 힘을 줘처럼 어, 식물들아 나에게 힘을 줘 원기옥처럼 네, 하면서 아침마다 충전하고 음. 그러다가 손절당하겠죠? 주는 거 없이 얘는 가져가기만 하네 이러면서. 로맨스정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사실 식물에 대한 경계를 안 하잖아요. 남의 비밀들을 많이 묻고 다니지 않을까. 뭐 재밌는 거 본 거 없냐? 아, 뭐 제보할 만한 거 없냐? 탕비실에 아까 네. 누가 왔다 갔어? 그런 거. 그래서 무슨 얘기 들었냐? 선인장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회의실에 하나 딱 갖다 놓고 네. 이번 인사이동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어디로 갈 것 같아? 아까 센터장이 뭐라디? 뭐 그런 남의 뒷얘기 좀 이렇게 너무 하찮게 쓰는 것 같긴 한데. 아니 너무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너무 지금 너무 저희 성인이네요. 그런가요? 지금 아. 너무 직장인이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좋지 않을까. 식물 선물을 많이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저기 음. 제 저는 이런 게 참 좋네요. 되도 않는 소리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이런 소설을 읽고 요딴 얘기를 네. 한다는 게 아니요 그냥 뭐랄까요 뭔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런 네. 허무맹랑한 이야기 그렇죠, 아. 그렇죠. 하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가끔은 근데 이런 얘기도 하고 싶잖아요. 음. 실없는 얘기도 해보고 싶고 근데 그러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문학소년단이 이런 얘기 하려고 모이는 건데 어쩌다 보니 좀 이렇게 딥해졌어요. 네, 맞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모에게서 난 나인의 탄생 얘기인데 지모에게서 난 9개의 싹 중 가장 마지막에 피어난 새싹 그리고 제일 강해서 어떤 기적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이름이 이제 나인으로 지어진 건데 주인공이 이 숫자 9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보통 10 인류에게 9는 너무 중요한 숫자잖아요. 아, 십진법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9수라고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10으로 그러니까 10은 언제나 다른 개념이잖아요. 두 자릿수가 되는 네. 거고 십진법을 따르는 지구의 이 숫자 체계에서 마지막 언제나 구. 마지막인 거고 아. 그 직전이고 문턱을 올라가기 직전이고 언제나 그런 점에서는 9수라는 것도 그렇듯이 뭔가 실현 혹은 업그레이드 전 단계 인간이 버텨야 할 막 마지막 순간 뭐 이런 식으로도 그게 언제나 존재해 왔었으니까 9라는 숫자가 십진법 체계에서 그러네요. 저는 그 생각은 또 못 해봤네요. 저도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언제나 실현 앞에서 혹은 뭐 인생에 있어서 하는 말은 결국 뭔가 그냥 뭐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란다 했을 때 대체로 뭐가 되고 그런 것처럼 나인도 결국에는 안 되고 열 손가락 중에 이제 마지막 하나가 안 자랐다고 하니까 결국 마지막 거에서 결국 된다. 마지막까지 뭐 희망을 잃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이게 사실 정답인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름도 일단 이쁘잖아요. 나인. 십진법 해서 열. 그렇죠. 에잇은 좀 그러네요. 열아 하기도 이상하잖아요. 팔아. 네. 그러네. 나인이 제일 일곱아 낫네. 이상하니까. 세븐아. 세븐? 세븐? 세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인이 식물을 좀 이렇게 다룰 줄 알고 이렇게 식물이랑 대화도 할 줄 알고 이런 외계인인데 나인의 능력을 너무 사용 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정말요? 사실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요? 그 대화 정도만 하지. 그러니까 전말을 알게 됐잖아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전말을 거의 CCTV 돌려보듯이 디테일까지 다 누가 누구를 언제 밀쳤으며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CCTV에서는 소리는 안 들릴 텐데 그냥 그 순간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에 대해서 정말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 사실 이 정도면 저는 많이 사용했다. 많이 사용했다라고 생각.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저항하는 권도현 우리의 가해자 앞에서 식물 샥 그래가지고 저 그런 걸 샥 생각했어요. 해가지고 담쟁이 넝쿨들이 넝쿨이 막. 갑자기 주인공을 치려는 권도현의 손을 딱 제지하고 이 사람 포박하고 저는 그런 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 거식물의 액션물. 지배자. 그래서 확 하면 막 권도현 막 목 쪼르고 막 이런 거 할 줄 알았는데 혹시 그거 보셨나요? 아까 그냥 미야자키 하요 얘기하기도 해가지고
원룡 공짜 사실 안 본 사람 없잖아요. 저 원룡 안 보셨나요? 죄송합니다. 거기서도 그런 장면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늑대 타고 다니는 건가요? 늑대 타고 다니는 아, 건데 네. 거기서도 이제 뭔가 숲의 신 이런 존재가 아. 있어서 총을 보셨나요? 네, 저 어렸을 때 아. 봤어요. 총이 상징하는 이제 인간의 문명이 이제 숲을 막 이렇게 헤집고 정복하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총을 쏘려고 하는데 그 총에서 막 식물이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발사를 못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요 정도. 저도 그런 네. 초능력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는 대화만 하고 끝나네라고 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렇네요. 막 엄청 강력한 힘은 아니네요. 약간 놀라운 힘이긴 한데 어떤 그쵸. 물리적인 걸 행사할 수 있지는 않아서. 그러면 아까 그거 식물 대화 이걸로 질문을 잠깐 돌아가서 자 그럼 두 가지 능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식물과 소통은 못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식물을 부려요. 빠르게 자라게 할 수 있고 넝쿨로 누군가를 제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물을 제가 조종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능력 하나. 다른 능력은 나인처럼 그러니까 막 조종은 못하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식물과 대화할 수 있어요. 요 회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보고 파악할 수 있어요. 뭐가 더 갖고 싶으세요? 그런 물리적인 조종 능력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뭐 식물로 하트도 만들어보고 하트를 만들어 본다고요? 엄청 낭만적이시네. 터널도 만들어보고 재밌지 않을까요? 돈 잘 벌 수 있겠죠. 여기 식물 딱 테마파크, 해서 해놓고, 조경을 잘 예쁘게 해서. 테마파크도 하고. 저는 르나인의 능력이 약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대화하는 거를 고를 것 같아요. 산삼 어딨니? 산삼이랑 이렇게 미안해 해서 영지버섯 비싼 버섯들. 대신에 근데 막 영지버섯이나 뭐 버섯은 말발굽 아니구나. 버섯 뭐 이런 거. 버섯은 아니고 뭐 산삼이나 이런 거랑도 얘기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에는. 그러면은 이제 걔네가 이제 뽑을 때 이제 최고의 10만이 난리치는 소리도 들리고 그런 거 계속 아닐까요? 욕하면 어떡해요? 야, 놔라. 야, 너라고 했다. 그래도 미안해. 내가 40년을 여기서 버텼는데 그리고 그 와중에 방금 수진 씨가 버섯은 아니구나 하는 게 너무 이거 같아서 웃긴 게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균이거든요. 이거를 좀 몰랐네요. 동물에 가까워. 그래요? 그래서 너무 웃겼네. 버섯은 동물에 가깝나요? 혼자 네, 이렇게 버섯 하려다가 버섯은 아니구나 하는 이게 저는 너무 웃겼네. 그렇군요. 버섯은 식물이 아니니까. 균이군요.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아까 그 뭐 우성생님 얘기도 할 때 그 얘기를 하고서 잠깐 어떤 생각이 계속 스쳤냐면 잠깐 그러면 유전자 체계 말고 다른 체계를 이용하나? 무성생식을 하면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개체가 태어났지? 그럼 똑같은 게 나와보는 건가요? 네, 그냥 자가 복제일 뿐. 네,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꾸 이런 생각만. 저는 버섯이 그건 줄 알았어요. 저 버섯도 뭔가 산에서 자라니까. 근데 다들 많이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곰팡이랑 버섯이랑 같은 균류거든요. 하찮은 문과인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시다면 네. 제가 F 받았던 수업 곰팡이와 인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요? 핵심 교양 과목이었습니다. 핵심. 그런 핵교. 걸 배우네. 네. 특이하네요. 약간 학교에서 그거를 핵심 교양으로 그거 제가 몇 번 선정한다는 게. 문학선생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거를 자그마치 월, 금 1교시였는데 한 최악이네.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석을 했는데 F 받았다. 아니 어떻게 F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과생들은 그런가 봐요. 이과 교수님이었겠죠, 당연히. 시험을 봤는데 뭐 서술형일 수는 없잖아요. 곰팡이에 대해서 서술을 하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다 객관식, 그러니까 단답형, 그러니까 채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수님에겐 커트라인이 존재했어요. 이거 이하인 애들은 공부 안 한 거고 수업 안 들은 거니까 F다. 그리고 저는 그때 공부 되게 안 했을 때여가지고 언제나 커트라인 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F를 받은 거죠. 출석과 상관없이. 빡세네요. 보통 그래도 출석이 조금 그러니까요. 꾸준했으면 그쵸. F는 안 월급 주는데. 1교시인데. 저 그냥 웬만해서는 악마 아닙니까? 월급 1교시면은? 수급 1교시였나? 아니요, 월급 1교시였어요. 모든 1교시는 악마죠. 네. 네. 아니, 특히나 월급은 월공강, 금공강이 붙여서 쓸 수 있는 때잖아요. 그러네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수진 씨 그 망설임까지 제가 그러네요. 저 그래도 네. 뭐 남았네요. 남았네요. 네.
뭐 허튼 얘기들 많이 했으니까 자, 네. 이 책의 주제 한 번씩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정말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제는 헷갈려요. 에필로그를 보고 난 후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고자 했던 메인 흐름, 메인 주제는 어떤 악에 대해 선함이 행하는 어떠한 그냥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혹시 천선란 작가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나인이라는 외계인이 살아가는 어떤 그냥 그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던 거고 그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권도현과 박원우라는 학교 폭력과 실종, 안매장 그런 것들을 에피소드로 넣은 걸까? 그러니까 뭐가 중심인지 살짝 헷갈리더라고요. 굳이 그걸 파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일단 결국에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불의 혹은 부정의를 해결한 건 나인의 초능력이잖아요. 네. 이게 뭔가에 대한 상징이 예를 들면 작가가 정말 식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미야자키 하야오가 모든 주인공들이 소녀였고 소녀가 세상을 구한다라는 게 그의 세계관인 것처럼 천선란에게는 식물이 어떤 그런 존재인 걸까? 막 식물이 무언가에 대한 상징인 걸까? 뭐 이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결국에는 이 사실 해결될 수 없었던 이 미스테리를 해결한 거는 이 식물과의 초능력인데 네. 그저 그냥 이 에피소드만을 해결하기 위한 데우스 엑스 마키나였다면 좀 허무하기도 하고 사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은 뭘까 나인이라는 책이. 그냥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이 외계 종족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모르게 숨어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권도현님과 그 부모가 저지른 악행을 식물들이 받고 식물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목격한 장면을 이 외계 종족인 유나인이라는 애가 듣고 그걸 밝혀주게 됐잖아요. 어떻게든 어떤 악행을 저지르면 누군가는 알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악행의 이 숨길 수 없음과 선함의 힘에 대해서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뭔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그냥 하나 보여준 것 같고 진짜 그냥 뻔한 그런 권선징악의 구조인 것 같고 요거는 후속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서나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작가의 말에 써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선의를 잃은 인간들 속에서 그 원초적인 힘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외계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요즘에 뭐 이렇게 수해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뭐 강남역 슈퍼맨 뭐 의정부 아저씨 뭐 이런 거 보면서 저런 선의를 가진 사람은 맹목적인 선의죠. 그냥 아무도 누가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선의를 가진 사람은 외계인일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 진짜 그런 허무맹랑한 상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되게 세상은 좀 희망적인 게 아닐까? 그런 선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 갈, 피. 네,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해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는 어디에다가 책갈피를 꽂으셨을까요? 네, 198쪽인데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 박원우 왜 학교 폭력을 당했는지 설명하는 부분이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박원우라는 친구는 외계인을 봤어요. 지모라는 그 외계인을 보고 지모가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난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사실 박원우로 하여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상한 애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요소가 됐고 그것 이외에도 어쨌든 조금은 그냥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친구였는데 그 박원우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좀 웃긴 애였다. 나서서 하지는 않지만 하라고 하면 곧잘 하는 또 곧잘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뭔가를 함께 하려면 죄다 취향이 맞지 않아서 혼자 따로 노는 이게 이제 박원우라는 건데 좀 저 같아가지고 절대 나서서 하진 않아요. 맞아요. 근데 또 시키면 곧잘 해요. 근데 또 곧잘 하면서도
막상 뭔가 같이 하려고 하면은 좀 이건 좀 맞지 별론데 않는데? 이러면서 아차 싶었죠. 근데 이러면서. 이런 행동이 딱 그런 거 아닌가요? 같이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사람? 약간 나를 맞아요. 같이 노는 게 그냥 좋고 그냥 그거 옆에 있으면 된다. 뭘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박원우가 얼마나 친구들을 좋아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다음 저는 173쪽인데요. 그 미래라는 등장인물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별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가까워진다는 건 있는 힘껏 밀쳤을 때 더 멀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요 부분이 좀 되게 잘 쓴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오. 통찰이 있는 네.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했다. 이게 약간 그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한. 말씀드린 이런 부분만 떼놓고 봤을 때는 이 소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작가만의 메모장이 있어야 할 문장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문장을 쓰기 위해서 뭔가 이 문장을 내가 언젠가 꽂아 놓겠다 하는 부분이 요 부분에 드러난 것 같아서 좋기도 했는데 좀 굳이 또 도려내도 상관이 없는 문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조금 신기하긴 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우리나라 말들이 되게 많이 맞아요.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마음이 받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부러 약간 쓰려는 노력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원래 평소에 그런 거에 뭐 국문학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셔서 평소에 쓰시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우리말 교육이 준비하셨나? 네, 그럴 수도 진짜로 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을 법한데 잘 쓰지 않는 그런 걸 약간 발견한 재미도 있고요. 저도 그런 거 느꼈어요. 저 지금 얘기 듣고 천선란 작가가 혹시 국문과 나왔나? 한번 설명이 있나 보려고 책 가장 첫 페이지 폈는데 그건 없고요. 그냥 눈에 띈 게 그 사인본이잖아요. 네. 이제 인쇄된 사인인데 이런 메시지를 써놓으셨네요. 선명한 이별이 되도록. 뭐예요 이게? 원래 이런 말을 좋아한 이게 가치관일 수도 있고 어떻게 그건 헷갈려요. 언제나 모든 사인에 이런 메시지를 써두시는 작가님인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책에 한 문장이 이 책을 요약하자면 선명한 이별이 되도록 이 책을 썼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좀 의미심장하네요. 라임이네요. 라임. 선명한 이 별일 수도 지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는 안 했네요. 네. 이거 되게 랩몬스터가 쓸 법한 노래 가사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선명한 이별. 지드래곤 그죠? 네. 약간 중의적이고 근데 약간 이거는 모호한 이별에 관한 책 아닌가요? 지모도 말도 없이 떠나고 모호한데 되도록 쓰겠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선란 작가 그 문창과 나왔어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문창과를 나왔고 원래 집안에서 문창과 진학에 반대가 있었음에도 고등학교를 또 편입 시험을 봐가지고 문창과에 진학하고 대학교도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수진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초록빛 외계키드 마수리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그다음 챈들러 씨는요? 묵직하면서도 어딘가 가벼운 5점 만점에 3.5점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로맨스 정의입니다. 지하철에서 까먹는 귤처럼 향긋한 웹소설의 향기가 진동. 별점은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저 이거 5점 만점에 4점 줄까 3.5점 줄까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읽었거든요. 에필로그에서 이게 바뀌었어요? 저도 결말 부분에서 조금 이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서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건 외계인 이야기였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아쉬웠습니다. 4점까지는 아닌. 자, 다음 주 어떤 책 읽나요, 저희 테드 창 처음 읽는 작가죠. 그 사람의 뭔가 가장 유명한 책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단편집입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고요. 지난 시즌에 나왔던 한 아티스트 분과 함께 또 시그널이 예정입니다. 바뀌겠네요. 네. 하루 정도는 바뀔 것 같습니다. 누구죠? 생경님. 생경님. 네.
신경님과 함께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녹음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